N 플러스라는 게 N 쪽은 보통 N형, P형 현대반도체는 구성되어 있는데 P형에는 약간 자유전자가 적고 N형에는 자유전자가 많은 특성을 가져서 이쪽으로 전류를 걸어주면 이렇게 N 쪽에서 전류를 많이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현대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이게 N 불순물 도핑 불순물들은 자전제를 이렇게 금속일 수도 있고 비금속의 화합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전기를 흐르게 하는 것과 자유전자가 많은 것 숫자가 이렇게 그렇지 않은 거 이렇게 농도 차를 만들어 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불순물 도핑 농도에 따라서 N 플러스 N 마이너스라는 게 있는데요. N형 반도체 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개념만 이해하시면 기술 개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더라. N 플러스는 외우려고 하시면 절대 여러분들은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저처럼 그냥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자 잊어버려둔다. 다음에 또 공부하자.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술을 그렇게 해서 개발했습니다. 저는 정확히 누구하고도 협의한 적이 없어요. 혼자서 그냥 보면 알겠더라고 이상하게. N 플러스는 도핑 농도가 매우 높은 고농도. 그래서 용어도 잘 몰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부용 지식을 갖고 있어 용어를 잘 모른다는 게. 그래서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하시라. 용어 외우려다가 대가리 터진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공부를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이해 위주로 하면 기술 개발하는데 탁월합니다. 광범위한 다양한 지식을 얻어서 아는 게 많아야 돼. 그래야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거나 변제 지식은 시험 볼 때 외우는 데는 시험 볼 때는 도움이 되지만 기술 개발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해결할 수 없죠. N 플러스는 도핑 농도가 두껍게 칠해놨냐 전극으로 금속을 얇게 하는 놈은 전류가 빨리 지나가고 그래서 축적을 못하죠. 축적을 해야 될 때는 금속을 두께를 두껍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꺼운 놈과 얇은 놈이 있다. N 플러스가 도핑 농도가 두꺼운 놈이고 높은 도핑 농도. 그러니까 이쪽은 양을 많이 주고 이쪽은 적게 주고 이 차이죠. N 마이너스는 도핑 농도가 양을 적게. 그런데 전이차를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전이차라는 것은 이쪽 저쪽에 높고 낮은 이쪽에 전력이 많고 전력이 없고 전자가 많고 이렇게 전자가 없고 이렇게 이런 걸 통해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높은 쪽에 낮은 쪽에 그래서 이제 전이차를 만드는데요. 도핑 농도가 매우 높은 고농도 N- 도핑 농도가 낮은 저농도 N형 반도체를 의미한다. 이들 간의 농도 차이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소자의 특성 조절에 활용된다. N 플러스는 오조건소인 인부소를 많이 첨가합니다. 이게 이제 자유전자를 많이. 저는 이제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모든 금속은 다 돼요. 알루미늄, 철도 되고, 갈륨도 되고, 망간, 아연도 되고, 리튬도 다 되는데 대중소로 들어가요. 배터리, 슬러리 이렇게 구조도 금속에도 비교해서 대인소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시면 재기술이 된다. 여기다 연구자소까지도 넣을 수 있다. 대중소 들어가고 여기다 인비소 질소, 자유전자를 많이 생성하기 위해서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로 흑연이나 탄소가루 두 가지를 같이 쓸 수도 있고 두 가지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자석을 대중소 넣어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마음으로는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 사이즈를 틀리게 했더니 애들이 움직이더라. 전이차 때문에 움직이는 자기장을 만들어갖고 옮기적인 전기장을 만들어서 자기장을 건드리니까 연구자석도 대중소 배치 자철석도 됩니다. 그것도 연구자석이니까 이게 전기가 생성된다. 구리 코일에다 이게 연구자석에다 구리 코일을 감아놓고 교류 전기를 딱 줬다가 이렇게 뺐다 이렇게 전기장의 운동 방향을 만드니까 전기가 생성이 됩니다. 수천 개, 수만 개 해서 이게 보통 연구자석에다가 전기를 생산할 때는 이게 뭐 우리가 석유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기 발전에 이렇게 구리 이렇게 회전축에다 구리들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게 왜 회전을 시켜야 되는가 의문이 좀 생기잖아요. 예. 물레방아 같은 것도 이렇게 물이 암물결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그 다음 게 작용을 해갖고 에너지를 더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더해서 빨리빨리 회전을 함으로써 그럼 얘를 움직이는 전기장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물레방아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 다음에 에너지. 야, 그럼 움직이는 전기장을 갖다가 방향을 만들어서 한 놈 지나가고 두 놈 지나가죠. 그래서 에너지를 축적을 시켜서 얘를 갖다가 막 임계점에 도달하는 전류가 생산된다는 거 아니에요. 전기가 전기장이 운동 방향을 만들어주면 전기장 이렇게는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근데 이게 만약에 그 굴이 이게 평면으로 놨다가 합시다. 그러면 굴이다 여기다 딱 놓고 그럼 만약에 회전축을 돌리지 않고 전기를 생성을 막 구리 연구 자석에다 이렇게 구리를 이렇게 감아놓고 이렇게 해서 전기를 딱 줬다 뺐다 하면 되잖아요. 또는 구리를 이쪽으로 감아놓는 놈하고 이쪽으로 감아놓는 놈 두 가지를 배치를 한다고 합시다. 두 가지를 배치해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해줘,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해줘. 두 가지를 거쳐서도 저는 대리라고 생각하는데 조류 좀 탁탁 걸어주면 이 두 가지 운동 방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한쪽으로는 이렇게 가만 놈이 있고 오른쪽 왼쪽은 한쪽으로 이렇게 가만 놈이 있다. 거꾸로 그러면 전류를 걸어주면 전류는 흘러요. 두 가지 방향을 만들어서도 전기장을 형성하여서 운동 방향을 만들어줄 수 있다. 막대를 회전축을 돌리지 않고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직류로도 가능하다.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를 통해 또는 교류를 전기를 통해서도 걸었다 뺐다 해서 걸었다 뺐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스위칭을 해주면 이렇게 해서 교류를 딱 걸었다 이쪽으로 방향을 이쪽으로 끌어주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교류 전구가 마이너스를 연결하거나 플러스 연결해서 이쪽에서 걸어주거나 이쪽으로 걸어주거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하시면 기술이 되겠습니다. 직류든 교류든 둘 다 이렇게 전기를 생성할 수 있다. 되게 수천 개나 수만 개의 전기를 그냥 회전축을 돌리지 않고 전기를 생성하는 이거 저 세계 최초일걸요. 네, 하시면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 기술을 지금 여러 군데에서 많이 갖다 쓰시는데요.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지금 전 세계 정부 차원에서 이게 듣고 있다면 듣고 있네요. 제가 막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저는 팔로우 조작 안 해요. 광고는 제가 조작해서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계속 들어오시는데 미국도 듣고 뭐 캐나다 정보기관들이 들어오는데 정부에서 다 주목하고 있었나 봐요. 다른 말을 하고 싶은데 그는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렇죠. 네,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M 플러스는 5조 권서 인비소를 많이 첨가하면 이쪽에 자유전자가 좀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쪽 M 마이너스는 이게 자유전자가 적은 이런 걸 통해서 전이차를 만들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뭐 평면에다가 구리를 대중소, 구리도 되고 알루미늄도 철도 다 돼. 대중소 넣어주고 인비소 질소 겸 탄소가루 이것도 대중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거를 화합물로 만들었든지 옆에 반응하도록 놔주고 연구 자석도 대중소로 넣으면 움직이는 모든 방법으로 서로 평균하고자 전이차를 만들어줘도 움직이더라. 한쪽에는 양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한쪽에는 농도를 많이 주고 이렇게 농도를 적게 해주니까 이렇게 해서 움직이더라. 그 안에서 움직이는 전기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를 연구 자석을 건드려서 생성이 되더라. 전기가 움직이는 전기장이어야만 연구 자석에 반응해서 전류를 생성한다. 그래서 이렇게 페인팅으로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속은 다 돼요. 금속과 비금속 그것도 두 사이즈 이상 전이차를 만들어 가지고 대중소로 만들어. 현대 반도체에서도 제가 발열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서로 다른 전도도가 틀린 다른 금속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해야 되나 특히 펠티어 소재 같은 데는 극단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기 발열 좀 있더라도 이쪽은 한쪽은 정확히 한쪽은 이렇게 해서 일부러 다른 전도 이제 발열 문제는 좀 있지만 냉각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니까 다른 금속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금속 반도체에서는 같은 금속으로 하시는 게 더 낫다. 적어도 지나친 차이는 다른 금속을 하시더라도 지나치게 전기가 거기에 정체되어서 스파크 발열이 일어나는 양극재에서도 그랬잖아요. 서로 전기 돈도도가 틀린 놈들을 양극재에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금속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스파크 발열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 같은 금속으로 크기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렇게 반도체 텅스텐 들어가잖아요. 텅스텐 이 부분을 열이 축적이 되니까 이게 때문에 무거워서 그래. 구리는 상대적으로 이게 그래서 뭐냐면
여기 얇은 놈에서 두터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 했죠. 그러면 두터운 놈이라는 것은 저항을 하거나서 의미를 하는 거겠죠.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이걸 현대 삼성에서 이걸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제 기술 드렸는데 두터운 놈 쪽으로. 그래서 텅스텐 같은 거를 그러면 텅스텐 구리 합금을 하든가 아니면 그래서 구리를 약간 크기를 틀리게 해서 텅스텐 역할을 배치를 하면 이걸 하더라고 놀랬는데요. 금속이나 이런 데다가도 제가 그렇죠. 오목오목을 파서 오목렌즈처럼 열을 반사복사하거나 볼록볼록한 구조를 만들어서 화목난로에서도 이기저 얘기했거든요. 열을 축적하거나 이렇게 한다. 전기도 축적할 수 있다. 태양광이나 이런 단결정에도 구리를 뚜뚫 이렇게 조그만 구리든 알루미늄 여기가 평판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좀 금속을 좀 추가해서 넣어주면 거기가 이제 전기가 축적이 되거나 열이나 냉기가 축적이 된다. 그래서 곤충 판넬로 하거나 데이터 센터, 냉장고 에어컨 가운데서 열기나 냉기를 축적하고 한목날라는 데서도 된다. 그래서 이게 두텁게 만들어주면, 그래서 이게 좀 얇게 만들어주면 전류는 지나치고요. 오돌도돌하게 만드는 저항 기수는 커지지만 전류가 축적되는 그걸로도 이제 금속 카페시터 이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이거를 전류를 빨리 송전하기 위해서 송전하거나 두껍게 출해 줘야 된다는 구리줄을 두께를 조리를 첨가해서 밴딩식으로 만들어 놓거나 해서 구리를 첨가하는 행위 이게 좀 자꾸 고장 나더라. 없는 살림에 전기를 갖다 써서 그렇다. 그럼 두껍게 만들어 전류를 축적해서 하자. 구리선도 보세요. 전기선 이렇게 전기선도 두께가 다 틀리지. 네네, 두께가 다 틀립니다. 얇은 전기선은 그 정도 전류밖에 흐르지못해. 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2m 베이스 콜렉터에서도 구리줄을 이렇게 구워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나 오돌도돌하게 해서 전기를 축적시킬 수 있어요. 정도는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도핑 농도를 도핑 농도는 양이라는 거죠. 많이 주거나 금속 양을 많이 주면 이거는 전기가 축적이 되고 금속 양을 적게 주거나 금속이나 비금속 둘 다 양이 적은 것은 적게 축적돼서 지나치게 되죠. 양이 많은 것은 축적이 되는 게 카페시터 이론인데요. 그래서 금속 카페시터 콘덴서 이론을 다결정이나 단결정에서도 이렇게 구리든 알루미늄이든 특히 알루미늄 같은 거 철도 돼요. 그래서 딱딱딱 이렇게 농도 차이를 만들어주거나 여기는 적고 여기는 이렇게 작고 여기다 자유전자를 좀 더 많이 생성하기 위해서 구리다 알루미늄이다 그래 대중소로 사이즈가 틀리게 들어가지고 저인차를 만들어주죠. 인비소질 석연 탄소거래도 저인차를 만들어 넣어주거나 연고자석이나 자체석 배치할 때도 대중소를 줘야 돼요. 이 차이가 저인차를 만들어줘서 움직이게 한 전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전류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 에너지, 태양 전지판에도 금속 알갱이들을 아주 미세하게라도 나노 구조를 타타타타타타 놔주고 금속 박이라도 칠해줘라. 그러면 훨씬 더 좋다. 또는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이 있다. 전기를 겨울 같은 데는 좀 그러죠. 열 때문에 그럼 열을 좀 가해주거나 전기를 걸어주면 얘가 전자가 들뜨게 된다. 그만큼 전자가 에너지를 추울 때는 차가워져서 자유전자가 들뜨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어떤 태양광이 좀 에너지 효율이 되게 적게 생산한다는 거죠. 그럼 오돌도돌한 놈들을 이렇게 또 나가 대중소에 좀 금속을 배치해주고 일단 금속 인쇄하잖아요. 구리줄을 딱 그어줘요. 2m 베이스 콜렉터에서도 금속 구리줄을 이렇게 그어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고속으로 전류가 그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제 이론이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기를 걸어주거나 직류전기 또는 걸어줬다 이쪽으로 빼는 교류전기를 걸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태양전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거기다가 회전축에다가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고자석을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 들어가 입자나 가로에 대중 연고자석 홈을 파주면 표면적이 넓어지는 현상으로 또 두께를 틀리게 하면 좀 더 그 차이가 생기는 거죠. 차이가 에너지의 차이가 생겨서 흐름이 좋아진다. 모든 마음으로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의 필요 없이 대중소다. 테슬라는 앞뒤로 하는 교류 줬다가 저기죠. 방향을 틀리게 해서 교류 중 그래서 이게 에디슨은 직류 이렇게
전기선 안의 고리선을 피복 없이 두께를 틀리게 대중선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한다. 또는 뭐그 연선처럼 이게 실타래처럼 생기는 애 말고 똑같은 굵기라도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이것도 왔다 갔다 한다. 뭐 동적인 서로 틀린 것만큼은 못하다. 굵기가 이렇게 해서도 전기선, 통일선, 피복선을 광선미선을 만들면 증폭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구리에다가 인비소 질소다. 알루미늄도 돼요. 철도 되고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줘가지고 자전자를 많이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연구자석을 조금 배치해서 연구자석이나 자차석 열은 있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장이 전기장이 이제 연구자 자차석을 건드려서 자차 전기를 추가 생성한 부분도 있다. 전자석 같은 데도 철심 들어가죠. 거기다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를 증가시키거나 열은 좀 있지만 자철석을 넣어주면 전기장이 자기장을 건드려서 전기를 생성한다. 그것을 철심에다 안 하고 옆에다가 배치할 수도 있다. 반응하도록 전기가 걸리면 얘가 전기장애로 인해서 연구자석이 반응을 전기를 생성한다는 거죠. 그런 형태도 가능하다. 필터 소자 같은 데서도 이렇게 한쪽에 연구자석을 배치하거나 금속 조각을 배치하거나 이렇게 되는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연구자석이 이렇게 그러면 연구자석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쪽에는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이제 그래서 차이를 만들어서 오른쪽 왼쪽 회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에너지를 그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게 한다라고 말씀. 연구자석도 금속도 그러하다. 금속 조각을 이쪽에다가 많이 배치를 하면 배터리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돌게 되게 이쪽에다 금속 조각들을 배치하면 이쪽에 그렇게 해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터 발전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발전기로 전기를 생성할 수 있다고. 오토바이 같은 엔진으로 뭐 회전축을 돌리는 게 전기로 돌리느냐 아니면 석유로 이렇게 오토바이 뭐 자동차 폭발 행정이 이렇게 직선 운동을 회전 운전을 바꿔놓으면 회전축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것도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퀴가 굴러가죠. 그걸 이용해서 그거를 한번 그러면 그 풍력 발전에도 할 수 있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자. 자동차나 오토바이 회전축으로 오토바이 엔진으로 돼야 된다. 5리터 200km 가니까 이게 효율이 높죠. 그럼 이거를 직접 돌리자는 거죠. 직접 돌려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자동차의 제너레이터에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 잠깐 볼게요. 여기서 회전축을 돌려서 그때 이제 이게 구리선에다가 여기 약간 두텁게 밴딩식으로라도 들어가면 이게 전기가 축적되어서 파워 있게 돌려진다. 한쪽 방향으로 돌려진다. 그래서 하시면 이게 되게 모터 발전기 구조가 단순해질 수도 있겠는데 적어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저걸 하나는 좀 이렇게 얇은 놈, 두꺼운 놈, 이렇게 여러 사이즈, 적어도 두 사이즈에서 하면 하나는 부드러운 동작, 하나는 파워 있는 동작, 두 가지가 결합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인버터에서도 제가 직렬로 큰 놈이 직렬 안정적인 공급을 하고 병렬로 여러 개가 있어 어느 5개다 그러면 몇십 개도 배치할 수 있지만 배터리를 온오프 구조를 가져서 그것을 전기를 어느 부분 몇 개를 전기 창고잖아요. 몇 개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안정적인 전압은 이렇게 직렬 큰 놈이 담당을 하고 아니면 회로 자체를 직렬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계속적인 공급이 되게 하고 병렬로 해서 추가적인 파워를 나타낸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큰 놈이 직렬을 담당하고 작은 놈들이 병렬을 담당. 뭐 GPU나 CPU나 드림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큰 놈이 통신 반도체에서도 큰 놈 대중소로 들어가서 큰 놈이 직렬을 담당하고 정보량을 50% 처리하고 나머지 50% 나머지가 처리하는 이런 것들 다시 이제 그것을 동영상계다 그러면 100개 1000개로 나눠서 다시 합산을 연산이다 그러면 큰 놈이 연산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머지에게 나눠져서 다시 합산해내주고 저는 가지시면 되겠어요. 대중소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하시면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도 대중소라는 개념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사이즈를 따라서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할 수 있고 트랜지스나 카패시터의 주소를 따라서도 그렇게 10, 100, 1000만, 10만 똑같은 크기라도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N 플러스는 5조 권수를 많이 첨가 저항이 매우 낮고 전기선 만들 때도 이렇게 해서
구리에다가 임비소질소 흑연탄소가루 해서 자유전자 흐르는 전기에 비해서 추가로 전류를 생산하는 전자를 들뜨게 하는 그래서 생산하는 이런 전기선 통신선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죠. 전극을 만들 때도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전극 뭐 반도체 전극이든 어떤 전극에도 동일하다. N+5족 원소를 많이 첨가한다. 앞으로는 제 걸 다 사용할 거예요. 구리다 그럼 대중소는 임비소질소 흑연탄소 들인 전기에 비해서 자유전자가 많이 생성되게 이걸 넣어준다는 어쩔 때는 전기를 받으면 빛을 발하는 기체 있잖아요. 수은이라도 아르곤 이런 네온 같은 걸 칠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날아가니까 계속 칠해줘야 되겠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농도를 적게 연구자석을 대중선 농도를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차이를 나서 판의 형태로 박의 형태로 만들어도 50장짜리 저런 구조에서 전기를 딱 걸어주면 전기 생산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50장짜리 10개 갖다 주고 우리 전기 좀 생산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가전에서 이런 것에 다 기본으로 드린 전기에 비해서 전기가 추가 생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유전자가 이게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 전기가 생산되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런 판을 거쳐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가전, TV, 냉장고, 에어컨, 자동차, 로봇, 조명, 그다음에 녹음기, 그다음에 스피커 이런 데도 그렇고 전력 효율을 정부에서 규제해서 이거 안 넣으면 제품 전력이 이제 낭비되는 부분이니까 발전기잖아요. 일종의 전기를 넣은 부분 전기를 넣어갖고 전류를 추가 1을 넣었더니 2가 나오더라. 이렇게 전류를 추가 전기선 통신선으로도 쓴다 그랬잖아요. 구리를 만들 때 대중소로 넣어가지고 전기선 통신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구리선이든 알루미늄선 대중소로 이게 전자잉크도 그렇게 차이가 잘 흐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임비소질소 흑연탄소가루를 그것도 대중소로 첨가시키거나 연구자석을 아주 프로테인 적게 해서 추가시킬 수 있으나 열은 축적될 수 있다. 연구자석 비용이 좀 들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해도 된다. 유리석용 코팅제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식이 안 되게 하거나 이렇게 열을 잘 견딜 수 있게 한다. 전기선, 통신선, 필복선에도 유리석용 코팅제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 안팎의 코팅 구조를 주면 외부 환경에 굉장히 좋다. 전기가 전도가 잘 된다. 광해 전달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선 통신선을 만들어 그 자체에 자유전자가 좀 더 많이 생성되어서 전류를 생성되고 판의 형태로 만들어 놓거나 박의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돌돌 차련막 해서 그렇게 해서도 배터리를 만들거나 태양전지판에다 이렇게 칠해 가지고 전류를 추가 생성하는 전기를 걸어주면 직류전기 여기는 농도 차이를 이쪽은 적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양을 통해서 전차를 만들어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직류로도 가능하고 우리 줬다 뺐다 줬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N+는 5족 원소를 많이 앞으로 모든 가전에 이게 다 탑재가 들어가요. 자체적으로 발전에 들어가니까 이걸 안 들어가면 법적으로 해서 못하게 이런 데서 너무 전류를 많이 전류를 5등 냉장고도 1등급짜리 있고 2등급짜리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든지 국가적으로도 강제할 수도 있어요. 전류를 너무 많이 들게 하니까 그거 첨가하면 들인 전기에 비해서 거기서 전기가 추가로 생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회전 쪽에다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고자서 여러 개 없어지고 수백 개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태양전지판에다가도 설치해서 이걸 회전하게 하죠. 태양전지든 풍력이든 IT는 어떤 업체가 이걸 추가로 설치해 놓던데 이 기술을 그건 설명을 안 하셨어요. 이 기술을 하신다면 제 기술은 오토바이 엔진 자동차 폭발 행정으로 회전축 돌리죠. 직선은 동전에서 돌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퀴가 돌아. 그러면 이걸로 전기 발전을 할 필요 없이 이걸로 하자. 원자력이든 석탄, 석유, 가스 발전이든 태양력, 풍력이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 물레방아처럼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5m짜리, 10m짜리 만들어갖고 물레방아를 이렇게 돌리면 바람이 어느 쪽 방향으로 들어오든 물레방아 돌아가잖아요. 여러 개 설치해서 있는 것 같은데 설치하죠. 그러면 거기서 전기가 생산된다. 이 똑같이 해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에다가 띄워놓고도 물의 움직임을 따라서 전기가 생산된다. 바닷물을 끓여들여가지고 이것을 2m, 100m, 1m짜리 해가지고 회전축 돌려가지고 숫자만 많이 배치하면 될 거 아니냐. 흐름을 만들어서 이걸 할 수도 있다. 높낮이를 만들어서 쫙 들어오게 하고 다시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되고
N 플러스는 오조곤성 인비설을 많이 첨가, 저항이 매우 낮고 전도성이 뛰어나다. 소자의 금속 배선 접합부나 트랜지스터의 소스 드레인 영역적 높은 전류가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 N 플러스 이렇게 높은 전류가 필요한 곳에는 도핑을 많이 첨가, 오조곤성 인비설을 많이 첨가. 이 자전자가 많다라는 거죠. N 마이너스는 오조곤사를 적게 첨가, 상대적으로 저항이 높은. 고전압 소자의 층에는 내압 특성이 중요한 접합부에 저항을 조절하거나 내압을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오조곤소를 적게 첨가하면 자유전자가 적게 나오고 많이 첨가하면 많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얼마나 많이 도핑 농도가 많으면 전자가 많이 생긴다. 도핑 농도, 전자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N 플러스는 똑같은 N형 반도체라도 전자가 많이 생성하는 놈은 N-는 전자가 많은 적게 생산하는, 적게 나오는 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